You belong right in this moment. I'm falling fast, my heart, you just stole it. Right in this moment, everything's right with me. As long as you stay.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사의 보이는 라디오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 DJ를 맡게 된 박다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DJ 김나라님도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라입니다. 나라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연을 읽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다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나라님과 같은데요. 제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뛰지마,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야. 김영하 작가의 소설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소설 내용은 사회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확인하려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인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사회복지사에 보이는 라디오 채널의 제목이 바로 이 소설에서 탄생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더 나은 사회복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행복한 감정을 전하고 싶은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광숙 사회복지사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6년 전 사회복지사로 처음 취업한 곳은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이었다. 내 성향과도 잘 맞는 곳이어서 장애인이라는 두려움은 바로 사라지고 평안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2년 후에 시설이 폐쇄되는 관계로 방과 후 청소년 센터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겪을 법한 우정과 다툼들 사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했고 꿈을 펼칠 수 있게 조력하는 일은 버거운 일이기도 했지만 나를 성장하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중학생으로 만났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기존의 생활지도 방식으로는 학생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그만 소진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맡게 되었다. 학생들의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도 퇴사하고 다시 새로운 일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던 중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인 군자 작은 예수의 집을 보자 눈이 번쩍 뜨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다. 10년 전 만났던 꾸밈 없는 환한 미소를 지닌 사람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곳이라면 내가 웃으며 근무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다. 출근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난 직원들에게 선전포고했다. 난 이곳에 뼈를 묻을 거야. 그때부터 시설은 나의 집이었고 모두는 나의 가족이었다. 이곳에서 정년 퇴직한다고 생각하자 나의 행동과 습관도 서서히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설 마당에 지원 사업을 통해 꽃밭을 만들었고 골목 청소와 눈 치우기를 끝까지 도맡아서 했고 집게와 봉투를 들고 이용인들과 시끌벅적 떠들며 휴지를 주우면 처음에는 힐끗 쳐다만 보던 이웃들이 이젠 수고 많다며 웃으며 지지해 주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믿고 지지해 주신 시설장님과 협조해 주신 교사들과 이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삶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장애인 감수성이 넘치는 우리 마을을 고대해 본다. 옛 직장 청소년 센터 학생이 멋진 직장인이 되어 찾아와 주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내 별명이 손톱 깎아주는 쌤이었다고 하며 지금도 또래들을 만나면 손톱 깎아주는 쌤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센터에 들어오면 손을 먼저 씻으라는 말이 너무 듣기 싫었다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고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학생들을 보며 내년에 정년 퇴직하는 교사를 시작으로 정종모, 정년 퇴직한 종사자들의 봉사 모임을 결성하기로 했다. 뼈를 묻는다는 것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내 삶이 계속되는 날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소망이 담긴 말이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네요. 퇴근하면서 빨리 출근하고 싶은 직장,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주위에서 다들 좋은 일이라는 건 뭘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일, 명예로운 일 등등. 근데 이분 사연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와, 너무 멋진데요. 사연자분께서는 이미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가 저도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청취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되고요. 네, 앞으로 우리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는 선임이 되어가는 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리고 가끔 생각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준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생 청소년 친구들의 주체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정해지고 첫 만남 때부터 그 친구는 눈에 띄었습니다. 앞머리로 눈을 가리고 조용조용, 친구들과 눈을 맞추기도 어려워하고 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저도 신입이었던지라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했지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를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함께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그림을 주제로 하고 싶다고 찾아온 자료들을 줄지어 이야기할 때 제 마음속에 느낌표가 떴습니다. 묵묵히 저를 따라와 주던 친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지역 주민 앞에서 선보이는 날,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와서는 지역 주민 앞에 섰습니다. 유창하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그 많은 사람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친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제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질까지 되돌아보았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워하던 그 친구가 지역 주민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할 때 저의 노력과 사회복지사의 자질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프로그램 마지막 날 서로에게 롤링페이퍼를 써주는 때에 그 친구가 써준 선생님 감사합니다는 저에게 큰 의미로 와닿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미를, 자질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경험을 제공해 줬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꽤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혜인아, 아직도 네가 나와 눈을 맞추며 너의 의견을 얘기해 주던 때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섰을 때가 생각이 나. 나를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 파이팅! 이라는 사연 내용입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보다 공감되었던 부분이 첫 직장에서 만난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저도 23살 때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던 아동 양육시설에서 만난 3살짜리 남자아이가 혼자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우느라 점심을 못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첫 직장에서 첫 출근했던 날의 첫 아이와의 기억입니다. 네, 처음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혜인이라는 친구도 사연자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의 용기와 노력을 알아봐주고 지지했던 사연자님의 마음과 수고가 친구를 성장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내년에 부부 사회복지사가 될 예정인 익명의 사연자분이 작성해 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사연자분은 장애인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대학교 선배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선배의 권유로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배와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 연애다 보니 이것저것 부딪힐 일도 잦게 되어 결국 퇴사와 함께 연애도 끝이 났다고 합니다. 다른 직종으로 일을 했지만 결국 사회복지가 그리워 돌아오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선배와 다시 만나 10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내년에 결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하며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성취감과 행복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도 하게 되네요. 결혼 생활은 더 힘들다는데 직장 생활도 잘 견디고 헤쳐나갔으니 결혼 생활도 잘 할 수 있겠죠? 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미 충분히 결혼 생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은 꼭 내년에 미리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회원 서비스로 축하기 꼭 신청하세요.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예비 신랑분과 따뜻한 커피 한 잔 꼭 하세요.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이번 사연은 박지현 사회복지사 분이 작성해 주셨는데요. 나의 짝꿍, 나의 동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동료분이 올해 12월에 정년퇴임을 한다고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때로는 상사처럼 엄마처럼 친구처럼 도와주어서 대학원 졸업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업무도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마지막 메시지로 정년이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앞날을 응원합니다. 나의 짝꿍 선생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친했던 동료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해서 박지연 선생님 너무 서운하시겠어요.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 메시지로 작성해주신 정년이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앞날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 역시 짝꿍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동료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신홍연 사회복지사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현복지관 평생복지팀 멤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예전에 충현복지관 평생복지팀 팀장 대행으로 근무하면서 당시에 함께 도와줬던 팀원들에게 너무 고마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로 채린쌤, 진영쌤, 다혜쌤, 진욱쌤 모두 함께했던 6개월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진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멋진 팀원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고맙고 또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 함께 근무한 기간이 짧았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게 정말 크죠. 사회복지를 실천하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얻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로부터 힘을 얻는 것도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동료가 저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쁘고 힘들어 보이면 제가 출근 전에 따뜻한 메모와 함께 간식을 책상에 놓곤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또 정작 제 옆에 있으니까 짜증도 내고 그걸 잘 모를 때가 있긴 하지만요. 갑자기 이 사연 보니까 오늘 녹화 끝나고 제 옆자리 동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따 돌아가면 꼭 그래야겠어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오늘 총 5편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나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의 사회복지가 들려 다음에 또 다양한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